자, 이번 시간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곡선과 X축 사이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F와 G가 지금 둘 다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질 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S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의 파란 색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그 부분에서 지금 빨간 색깔의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S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 색깔의 넓이를 A라고 하고 빨간 색깔의 넓이를 B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S는 A에서 B를 빼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구하냐? 어제 배운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fx에 대해서 x축과 이 fx 그리고 x는 a, x는 b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정적분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도 있고, b의 값은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a의 넓이와 b의 넓이를 각각 구했고,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gx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S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고 fx 또는 gx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 fx와 gx가 둘 다 이 x축 위로 올라오게끔 평행이동을 해서 똑같이 평행이동을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두 그래프가 둘 다 x축 위로 올라오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위에서 구했었던 방법대로 넓이를 구해 보는데,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해 주면 되냐면 이 fx 플러스 k 라는 함수를 적분해 주면 되겠죠. 지금 이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 플러스 k 라는 함수를 a에서 b까지 적분을 한 것과 빼기 a에서 b까지 gx 플러스 라는 함수를 적분한 것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서로 빼준 것과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fx-gx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니까 두 곡선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는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의 식을 빼주고 그것을 정적분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항상 fx가 gx보다 위에 있으라는 법은 없죠. 자, 세 번째로 이렇게 fx가 위에 있을 때도 있고 gx가 위에 있을 때도 있고 한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fx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고 gx의 그래프를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왼쪽 부분의 이 영역의 넓이와 이 오른쪽 부분의 이 영역의 넓이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왼쪽 부분의 넓이를 선생님이 a라고 하고 오른쪽을 b라고 하면 s는 a에다가 b를 더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a는 파란색, 즉
fx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테그랄 a에서 c까지의 범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fx 빼기 gx,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를 뺀 거를 정적분한 값으로 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b는 반대로 gx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gx 마이너스 fx의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식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절대값을 붙여주면 똑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c에서 b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 c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한 번에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gx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두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두 곡선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절대값 fx 마이너스 gx dx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직선 y는 x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일단은 곡선 두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교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교점을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요거를 풀어주면 되겠죠. 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즉 x는 0 또는 x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점의 x좌표가 0과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둘 중에 하나의 곡선 또는 직선에다가 x는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직선에다가 x는 0을 집어넣으면 y 값은 마이너스 1, 즉 0, 마이너스 1이 교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x는 3일 때 y는 2, 즉 3,2가 교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0, 마이너스 1과 3,2가 교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프 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 이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0과 3 사이에서 x는 0과 3 사이에서는 이 직선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적분을 해줄 때 0에서 3까지 적분을 해줄 때 직선에서 곡선을 빼준 이 식을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1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0에서 3까지 적분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 값을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제곱, 그 다음 아래끝 윗끝 적어주고 윗끝 집어넣은 거 아래끝 집어넣은 거 서로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2분의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2분의 9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먼저 문제 4번의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교점의 좌표가 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나오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나옵니다. 즉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어 보면 y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x가 2일 때는 y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1이 교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자세히 보면 여기 마이너스 1, 1과 여기 2, 마이너스 2를 교점으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지 보면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는 거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직선은 마이너스 x 요게 아래에 있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곡선에서 직선을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x를 빼준 요 식을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dx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얘를 마이너스 1, 2를 대입해서 빼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2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는 2분의 9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먼저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3이다.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9x는 0이 나오고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은 0이 나와서 x는 0 또는 x는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x는 0, x는 3을 이 첫 번째 곡선이 조금 더 식이 간단하죠. 이 곡선에다 집어넣으면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3, 즉 0, 마이너스 3을 교점으로 갖고 x는 3을 집어넣으면 y는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3을 교점으로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자, 여기 0, 마이너스 3 교점으로 갖고 그 다음에 3, 3 교점으로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을 빼주면 되죠. 자, 위에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3이 있고 아래에 있는 곡선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 이 사이에 있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3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빼준 거를 빼준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얘는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 더하기 9x를 적분을 해주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얘는 0에서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9 x제곱 0에서 3까지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2분의 81 나오니까 2분의 27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예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곡선과 아래에 있는 곡선이 서로 바뀌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두 곡선의 교점을 먼저 찾아줍니다. 교점을 찾아주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넓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주면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나오고, 결국 x는 마이너스 2, x는 0,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자, x는 마이너스 2, x는 0, x는 1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의 함수에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3, x가 0일 때는 y값이 플러스 1,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y값이 0, 즉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0, 1과 그 다음 1, 0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0,1에서 1,0까지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와 2차 함수 그래프, 이 그래프가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부분에서는, 즉 x가 마이너스 2부터 x가 0까지는,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서 아래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를 빼주면 된다. 2차 함수식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을 빼주면 되는 거죠. 요거를 적분해주고 더하기,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파란 색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자, 0에서 1까지 적분을 해주는데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빼줘야겠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계산하는 거는 계산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해주면 12분의 37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을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문제 5번에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점을 찾아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은 2x제곱 더하기 x로 쓸 수 있고,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개수들을 다 더하면, 요 개수들을 다 더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써보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해서 개수들을 다 더했을 때 0이 나왔을 때는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하면 되죠. 그래서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이 나오고, 그래서 인수분해가 x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즉 x 빼기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1일 때, x는 3일 때, x는 마이너스 1일 때 좌표를 구해보면, 교점의 좌표는 x가 1일 때는 y값은 3, x가 3일 때는 y값은 21,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값은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과 3,21 그리고 마이너스 1,1이 교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두 곡선이 이루는 도형은 이 부분과 이 부분,
빨간 색깔 빗금친 부분과 파란 색깔 빗금친 부분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빨간 색깔 빗금친 부분은 3차 함수 그래프가 위에 있고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은 2차 함수 그래프가 위에 있고 3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 b는 1,3, c는 3,21이었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위에 있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써주고 여기서 2차 함수 그래프를 빼주면 되겠죠. 이 식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파란 색깔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파란 색깔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2x 제곱 마이너스 x에서 3차 함수 그래프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을 빼준 것을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주면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답이 8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조금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1번에서 보면 이 특징을 살펴보면 그래프가 위아래가 바뀌게 되는 지점은 어디서 바뀌냐면 교점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1, 3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해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해준 거, 그리고 1부터 3까지 적분을 해준 거, 요거를 따로따로 나눠서 구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어떤 게 위에 있는지 모를 때에는 그냥 일단 두 식을 빼준 거, 즉 f-g를 해주고 얘를 절대값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야만 요 정적분의 값이 양수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주면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나오게 돼요. 하지만 여기에다 절대값을 붙여주면 어차피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절대값만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각 교점이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다 끊어서 적분을 해주고 각각 절대값을 취해준 것을 더해주면 된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 5번에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교점의 좌표를 구해줘야겠죠.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 나오게 되고,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은 0이 나와서 x가 0, 그 다음에 x가 루트 6, x가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x가 0일 때, 루트 6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6일 때 교점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 위에서 요 교점을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루트 6과 0과 루트 6이 있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6과 0 사이에 어떤 게 더 위에 있는 그래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겠지만 그냥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루트 6에서 0까지 어떤 걸 적분을 하냐면 이 왼쪽에 있는 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식을 빼주는 거죠. 자, 빼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에서 빼기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그러면 이 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값에 절대값을 붙여주면 넓이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더하기
0부터 루트 6까지도 식을 똑같이 써줘도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dx, 요거의 절대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루트 6에서 0까지 적분한 요 값이 절대값 빼고 얘가 마이너스 9가 나오고, 아래에 있는 0에서 루트 6까지 계산한 게 9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둘 다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넓이가 18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 생각 넓히기 한번 볼게요. 자, 생각 넓히기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S1, S2라고 할 때 이 S1과 S2의 넓이가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근데 여기에서 A부터 C까지 fx, dx를 해주면 0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해라. 자, S1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로 나타내면 되겠죠. 이 값은 양수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S2는 얘는 B에서 C까지 fx, dx를 해주면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적분을 했을 때 음수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양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S1과 S2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거고,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넘기면 정리해보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fx dx는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B, B 이렇게 연결되니까 얘를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사실 얘가 우변은 0이 되니까 A에서 C까지 fx dx를 적분한 게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활동 2번 볼 건데요. 곡선 x, x-k, x-2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고 친구들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3차 함수의 좀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y는 x, x-알파,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는 만약에 알파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그래프가 마이너스 알파, 0, 알파에서 x축과 만나고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함수는 이 0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점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와 0에서 알파까지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x,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를 적분을 해주면 이 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 x, x-k, x-2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k의 값이 어디에 있냐부터 결정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k라는 값이 0과 2의 왼쪽에, 그러니까 즉 0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0과 2 사이에 k 값이 올 때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는 k 값이 2보다 클 때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쨌든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 지금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는 요 부분, x축 위에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 넓이가 같다라고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k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 x, x-k, x-2라는 요 그래프를
함수를 fx라고 둘게요. 자, fx dx를 했을 때 0이 나온다. 이걸 이용해도 되지만 3차 함수는 이 두 도형의 넓이가 같아지려면 가운데 그러니까 k와 e 양 끝에 있는 요 근 있죠? 요 근의 중점이 가운데에 있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즉 k 플러스 2를 2로 나눈 요게 중점이죠. 이게 0이 되어야 한다. 다시 쉽게 말하면 k에서 0까지의 요 길이랑 0에서 2까지의 이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k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0에서 k까지랑 k에서 2까지랑 거리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즉 0과 2의 중점이 k가 돼야 된다. 그래서 k가 1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2에서부터 0까지는 거리가 2가 되겠죠. 그러면 2에서부터 k까지도 거리가 2가 되어야 넓이가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k 값은 그러면 4가 된다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